자영업자 감소폭 벌써 12만 7천 명이 감소했다. 작년에 5배 수준이다.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자영업보다는 요거는 기업이 타격이 컸었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플러스 자영업까지 타격이 심해졌다. 가계소득 상승률 역대 최저. 먹고 살기 힘든데 노후 준비도 잘 못하고 있다. 진짜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들죠. 지금 현 상황 분명히 되게 많이 줄었죠. 거의 한 399명까지 나왔다가 이 정도로 줄었죠. 이게 근데 뭐 때문에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때문에 줄어든 거죠.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 1단계의 4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도 깜깜이 환자가 꽤나 될 것이다. 진원지가 됐던 그 교회 분들은 도망다니고 있다. 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거예요? 지금 감염이 심각하니까. 100명 계속 안 나오다가 광화문 집회 이후 뻥 터진 다음에 100명은 넘게 나오죠. 적어도 많을 때는 거의 뭐 400명 가까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9시 이후에 식당 열지 말아라 그랬더니 편맥하고 있죠. 근데 편의점도 바깥 테이블에서 먹지 못하게 하니까 한강공원. 아니 술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밖에서 집에서 자시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굳이 밖에서 먹겠다고 이제 한강공원까지 가냐 이거죠. 선생님이 친구 때리지 마라 그랬더니 같은 반에 있는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는 애 때리면서 친구 때린 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9시 이후 식당 문 닫고 편의점도 못하게 한다. 그 이후에는 밖에서 시식 및 음주하지 마라. 먹을 거면 집에 들어가서 먹어라.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식당 안 되고 편의점 안 되니까 한강공원 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날씨 좋은데 집콕하라고 한강공원 통제에 와글와글.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는 날씨 안 좋았나요?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마라. 가라앉을 때까지. 날씨가 중요해요 지금. 생명이 중요하지. 종교, 시설, 유치원, 소모임 이런 데서 곳곳에서 감염되고 있고 확산돼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문제는 뭐예요? 3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엄밀하게 따지면 2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안정되기 전까지는 재난지원금 들어갔었고 100명도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이제부터 자영업이 살아나려고 하는 찰나에 2차 팬데믹이 온 거죠. 지금 자영업자들 죽을 맛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한 주 더 연장됐죠. 왜 연장됐겠어요? 이거잖아요. 확진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죠. 1차 사망제일교회부터 광화문 집회 거기부터 지금 저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까지 계속 위험하게 되니까 추석 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집에도 못 가게 생겼다. 청원도 올라오고 있죠. 명절 록다운과 장거리 이동 제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한 140명대까지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 아니죠. 그 전에 훨씬 더 적었는데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누적 확진자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됐고 격리 해제도 늘어났지만 격리 중도 늘어나게 됐고 계속 확진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이 사람들 때문에 명절을 명절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노동시장 분위기 보면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 갑자기 실업수당이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사업체 종사자 수 늘어나다가 조금 감소하고 있었는데 확 하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감소가 심해졌죠. 우리나라 역시도 한국은행에서도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 이야기하면서 실업이 급증하고 재택근무 늘어나고 자동화 촉진된다. 첫 번째 실업이 급증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거리가 없어진다. 가계 소득이 없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재택근무 확대되면 회사 인근 상가는 무너지겠죠. 어느 정도.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해도 일 잘 돌아간다. 그러면 굳이 비싼 월세 내고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화 촉진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장기적인 일거리 감소죠. 진짜 과거 생각해 봤을 때 농업이 발달되기 전에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사실상 저희 뭐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막 그럴 때 6, 7명씩 자식이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기술 발전하면서 자동화 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여기서 그냥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벼로 다 잘라주는 뭐 그런 기계들 있죠.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줄어들죠. 많이 필요 없어진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인구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테고 취업자들도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물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렇게 되긴 하지만 대체하는데 보통은 원래 시간이 좀 걸리죠. 기계가 제대로 될지 의심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아예 못 나오게 해버리니까 그렇다면 그냥 자동화 해보자. 그것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실업률 어때요? 계절 조정 실업자, 계절 조정 실업률 했는데 일단은 전년 대비 상승 중이다. 실업률이 일 안 하는 사람들 다 실업률로 치진 않죠. 구직 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정으로 실업률을 내잖아요.
그런데 고용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하기에도 문제고 직장을 구하기에도 문제다. 질병 다시 2차 팬데믹 만든 사람들 때문에 더 커지게 된 거죠. 구상권 청구해야죠. 문제는 뭐예요? 장기 실업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일시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미국보다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실업의 위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 유연성이 높다는 게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비정규직이 많다는 소리라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먹고 살긴 좀 힘들죠. 비정규직을 해야 함에도 따지는 것도 많고, 비정규직이 미국 같은 경우는 확 잘렸다가 나중에 확 고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적다라는 거죠. 정규직 시켜줘야 되고 하니까 뽑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3명 중에서 1명, 3분의 1은 영구 실업 가능성이 있다. 사무가 자동화되고 있고, 중숙련 노동자는 저숙련 일자리 이동. 이게 어느 정도 숙련도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 있고 저숙련이 10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숙련이 한 50명 필요하고 절반이 날아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50명이 그냥 중간 숙련 50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이라도 버는 게 낫죠.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숙련은 550명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력이 적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타항공 하청 200명 해고 당했다. 벌써 노조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항공사 위험성은 굉장히 크죠. 관광, 숙박 이런 데 다 심각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도 특히 뷔페식 식당 이런 데 심각하게 타격이 있고 있죠. 그러니까 여행 쪽은 망했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도쿄올림픽 무조건 추진한다. 사내올림픽 같은 거 되겠죠. 재택근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택근무 늘어나면은 일단은 뭐 여기 뭐 삼성, LG가 그렇진 않겠지만 오피스 한 칸 빌려가지고 하는 소기업 이런 데들 빠지겠죠. 재택근무해도 괜찮네? 유지비 나가는데 아예 빼버리자. 그러면은 분양받은 사람들, 오피스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제 커지게 되죠. 사실상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높아지는 거는 타격이 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터진다. 예를 들어서 저게 오피스 한 칸에 30만원이다.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은 안 되겠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2배가 되면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오피스 한 칸에 60만원이에요. 60만원은 부담이 크죠. 가게 2분기 1평균 1100곳. 자영업자는 17만 명.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줄고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더 많이 줄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로 가는 거죠. 해고시키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접는 거죠. 지금도 뭐 보면은 아예 문 못 여는 곳들 있잖아요. 활성화되는 쪽이 배달업 쪽이니까 배달업 쪽에서 사람을 많이 구하니까 그런 쪽으로 사장님들이 가서 일하고 있다. 제조업 어때요? 작년 말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죠. 붕괴되고 있다.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도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 어쩔 수 없죠. 미국이랑 적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웨이 시장을 무너뜨려 놔야 삼성 같은 데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죠.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들이 바이러스 퍼뜨려 놓고서 남 탓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 뭐 이 난리 치고, 무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국한테 유리하고 타국한테 불리하게 하려고 하고, 가뜩이나 공공의 적으로 찍혔는데 세죠. 그러니까 반에서 2짱이 맨날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데 진짜 까버리고 싶은데 얘가 싸움을 잘하니까 못 가고 있었다. 근데 1짱이 나타나더니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다 1짱한테 붙은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많이 혜택을 보긴 했어도 무역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끊어내야죠. 얘랑 붙어먹으면 세계적으로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버블 터졌죠. 서학개미, 테슬라 21% 떨어졌다. 물론 요때보단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뚝 떨어지고 있죠. 이때 뭐 이 밑에 산 사람이야 그나마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쯤 산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하죠. 특히 한 8월 중순 이후에 사신 분들. 그리고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오를지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며칠째 떨어지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 1위가 테슬라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을 거다. 알고 들어가셨으면 여기쯤 파셨겠죠? 근데 모르고 들어간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남들 다 오른다고 해가지고 샀다가 여기쯤 들어가서 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가계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B2 영끌 전세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보다 가계빚 폭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영업 무너지고 기업 위험하고 거기다가 지금 뭐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 받는 경우도 많죠. 대출 없이 경기도에서 5억짜리 집에 잘 살고 있었다. 자영업 장사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문 닫아야 돼요.
아예 문 닫는 직종들 있죠. 실내 체육시설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아예 문 닫더라고요. 뷔페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생활자금 안 나오니까 버텨보자 하고 2억 최대 40%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갚아야지 생각하고 빌렸는데 이런 거 다 뭐라 그래요? 영끌이라고 그러죠. 비투라고 그러죠. 전세난 때문이다. 굳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예요? 비난을 하기 위해서죠. 정책 때문에 비투 늘어나고 영끌 늘어나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계빚이 폭증했다. 사실상 거래량 보세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8월 가계빚이라고 그랬죠. 7월 거래량보다 8월 거래량이 훨씬 줄었다. 매매 거래량 훨씬 줄었죠. 전세 거래량 어때요? 임대차 3법 이후 매물 없어서 거래 안 된다면서요. 다 재계약하고 있죠. 재계약해가지고 5% 올려주는데 엄청나게 빚이 늘어나나요? 주식 비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저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계속 영끌 아직도 하고 있다. 비투 아직도 하고 있다. 주식 사고 부동산 사라. 니들이 계속 사줘야지 떨어지기 전에 팔고 빠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심리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성장률 전망 점점 더 낮아지고 있죠. 5월에는 0.2%였는데 9월에는 마이너스 1.1%까지 더 낮췄다. 내년도 원래는 떨어진 만큼 그만큼 더 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도 전망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장기화 될 수 있고 맨날 V자 반등 얘기하는데 어렵다고 그랬죠. 결론, 경제 위기 더 심각해졌다. 생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대출이 늘고 있다. 물론 비투 영끌 영향 아예 없진 않겠지만 영향력은 줄어들었죠.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막 폭등하고 있을 때 비투가 늘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금 막 비투에서 늘어난다 그래요. 대부분은 생활자금 부족이죠. 혹은 사업자금 이런 걸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감소 추세지만 깜깜이 환자가 많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다. 뭐 위기 부추겨서 불안 심리만 만든다 하는데 이럴 때 위기를 잘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전에 리먼 때도 이럴 때 막 저런 말에 넘어가서 영끌하고 비투하고 막 그랬다가 무너진 사람들 꽤 많았다. 조심하라고 저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길 갈 때는 더 조심하고 해야 되잖아요. 인도 가는 것보다 차길 건널 땐 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안심리 조장한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지금 제가 위기론 조장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위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지갑이 닫힌다. 지갑이 닫히면은 자기들 집 못 팔고 하니까 그런 거죠. 항상 요거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자산을 잘 지키셔야 된다. 지금은.